자, 그러면 청소년이 말하는 담배 없는 세상 2023년 학생 중심 흡연 예방 정책 국회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태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오면서 저는 이제 그래도 지난번 우리 토론 때 사전에 한번 뵙기 때문에 익숙하게도 인사도 하면서 반가운 마음이 왔는데 사실 저는 그때 결과를 몰랐습니다. 오늘 어떤 친구가 올지를 시나리오 받기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이 왔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난 10월 20일이죠. 제5회 학생 중심 흡연 예방 정책 대토론회 참석을 해주셔서 학생 정책 제안 중에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소개해준 팀의 정책 제안을 전문가 선생님들과 또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때도 기억에 남던 게 끝나고 전문가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어가고 계셔서 회의를 하고 계셔서 제가 미처 더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한 해 한 해 진행하는 걸 보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들도 그리고 퀄리티도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로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국회로 왔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가능할지 다양한 의견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회사의 축사 이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진 촬영이 진행이 되는데요.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잠시 저희 지도팀 안내에 따라서 실외에서 한번 촬영을 하고 휴식 후에 1부와 2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진행될 때는 제가 한 번 더 사전 안내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 담배와 흡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많은 생각들이 들 거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른들의 입장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또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더해져서 더 좋은 세상을 우리 청소년들이 말하는 담배 없는 세상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국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교 흡연 예방 교육 및 정책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또 애쓰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설세훈 부교육감님 모시고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오늘 2023년도 학생 중심 흡연 예방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오늘 아마 1차 6개 팀이 이제 발표하게 돼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특히 사실 지금 국회는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뭐 예산이다, 뭐 정기국회 지금 한참 성수기인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제 격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주위에 친구들이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사실 담배를 피면 퇴학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근데 그때 그렇게 담배를 폈던 그런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성인이 돼서 지금도 제 주위에 친구들이 계속 담배를 피고 있거든요. 담배 백해무익하면 다 알고 있는데 참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가 핵심인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여러분의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오늘 발표를 하고 그걸 이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아주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그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하고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희 그 하나 뭐 통계치 하나 갖고 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교육청 또 우리 지역 자치단체 또 우리 보건 관련 의료기관이 같이 노력해서 흡연과 관련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울시의 남녀 학생 흡연율이 16년에는 5.8%였는데 2022년에는 3.3%로 2.5% 정도 낮춰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다 의미 있는 진전이고 성과인데 아마 오늘 이 하는 이 발표 그리고 벌써 꾸준히 이게 21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온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 여러분들께서 정책을 발표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제안을 한다는 거거든요. 수동적으로 이 일을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게 하면 이게 보다 더 효과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우리 학생들 또 여러 친구들한테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를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정책을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청인 건 알고 계시죠? 모든 이슈를 사실은 이제 리딩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이 저희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부처 모든 오늘 우리 복지부에서도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요. 중앙부처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흡연 예방과 관련된 그런 방향성을 만드는데 하나의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모티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씀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춥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 보니까 현장의 열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바라면서 오늘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의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떼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장소가 국회라서 조금 더 모든 분들이 경직될 수는 있거든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조금 더 캐주얼한 진행이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생각들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축사의 순서인데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신혜영 국회의원님의 또 축사를 함께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현영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국회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국회가 저도 학생 때는 정말 딴 세상이다 아니면은 다른 동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와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이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편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의사 국회의원으로서 금연에 대한 중요성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병원에 있을 때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면서도 입법을 해서 통과하는 데까지 너무 큰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분명히 좋은 세상을 만들고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우리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보건안전지원원 그리고 한국학교 흡연예방사업지원단과 금연학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평소에 존경하는 교수님들 다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반갑고 같이 하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국회는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데 결국에는 저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저희가 다 일해야 되는 하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실 이거 법안으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 제안만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더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좋은 제안을 가지고
법안을 같이 만들어보고 또 통과도 시켜보고 현장에 어떻게 정착되고 활용되는 것까지 경험을 한다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의 이런 학생들이 아 국회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도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뭔가 진로의 고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제안들 하나하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듣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WHO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또 인기가 없는 뭔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꼭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끝까지 구현하는데 저도 신현영 의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실현 가능할 것 같다.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자신 있게 발표를 해주고 정말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그리고 꼭 필요한 학생 입장에서 고민했던 이 아이디어들이 이대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이 애써주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신데요. 너무 바쁘신 와중에 불구하고 또 참석 못하셨지만 영상을 또 미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인사드린다고 하거든요. 서정숙 국회의원님의 환영사 함께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자 국회 운영위원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 중심 흡연 예방 정책 국회 토론회, 청소년이 말하는 담배 없는 세상의 개최에 함께 힘써주신 신현영 의원님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학교 흡연 예방 사업지원단과 대한금연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듯 담배는 각종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백해무익한 물질로 특히 세포 조직의 분화와 성숙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이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수십 종류의 발암물질과 수백 종류의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흡연의 폐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은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 2025년까지 금연 국가가 될 것을 목표로 하여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향후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영국 또한 유사한 정책을 검토하며 다음 세대의 흡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일명 금연 세대 정책 도입 의지를 밝히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또한 이와 같은 강력한 금연 정책을 도입하여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6월 학교 주변의 편의점 등에서 내부 광고, 특히 담배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흡연 예방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관련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오늘 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소중한 정책 제안을 해주신 학생분들과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 주실 각계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정책에 반영되며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흡연 예방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회에서 담배 규제 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제도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보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축사 환영사의 연말 인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한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 오늘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환영사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청소년이 말하는 흡연 예방 정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 바로 청소년이 말하는 담배 없는 세상이죠.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담배 없는 세상은 어떤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제 발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는 바로 상암중학교 강혜원 학생인데요. 편의점 내 담배 판매 금지라는 주제로 정책을 제안해 줄 예정입니다.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을 요약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편의점 내 담배 판매 금지와 담배 소매점에서 청소년 고용을 막는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런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의점의 모습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흡연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앞에 편의점으로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게 됩니다. 단편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는 편의점이 담배와는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가 있는 마포구의 담배 소매인 현황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전체 737개의 담배 소매점 중 약 400개 이상의 소매점이 편의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일까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진열된 담배 그리고 화려한 담배 광고가 많아 담배에 대한 시각적인 노출이 많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고용되어서 일할 수도 있는 시설이기도 하지요. 이는 곧 편의점이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의 편의점 이용 빈도입니다.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20대이기는 하지만 10대의 이용 횟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의점 계산대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화려한 담배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어 편의점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시선을 끕니다. 또한 편의점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실제로 770명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6.2%의 청소년들이 편의점을 한 해 동안 가장 오래 일한 장소로 꼽았습니다. 이는 전체 업종 중에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 인천일보의 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일부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이 술과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등의 소형 판매 시설에서 담배를 구매해본 청소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담배 사업법에는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행 규칙에는 이러한 장소를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소매인 지정 권한이 있는 각 지자체의 규칙을 살펴보다 고양시의 규칙에서 이러한 장소 중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게임장은 안 되는데 편의점은 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둘의 비교를 위해 연령대별 PC방 이용 빈도를 조사해보았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대 학생들의 PC방 이용 빈도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보다도 낮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듯 편의점의 이용 고객 비율에서는 10대가 두 번째로 높은데요. 오히려 PC방과 같은 게임장보다도 편의점이 더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요? 사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편의점 담배 판매 금지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청소년의 이용 장소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고 관련 발의안의 내용을 조사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담배사업법과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편의점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니 모든 편의점의 담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일만 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담배 소매점에서의 청소년 고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 약물을 유통하는 곳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청소년 유해 약물에 포함됨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편의점 담배 노출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내용으로 신형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분 연분께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담배를 판매하는 곳을 청소년 유해 업소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담배 소매인 지정 절차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미 소매인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업주들도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고용 등 소매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로써 모든 담배 소매점에서 청소년 고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생각해본 구체적인 개정 방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제3항 제2호에 편의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책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담배 소매점의 개수와 담배 접근성이 감소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담배에 노출되는 빈도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담배에 대한 노출과 흡연시도 욕구의 상관관계가 연구된 바 있기에 정책을 통해서 담배에 대한 접근성 저하, 흡연시도 욕구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담배를 사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로 인해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15년 담배값 인상 시기에도 사재기가 있었으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으므로 크게 우려할 부작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 아닌 다른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편의점에 한정지어 대정책을 대안들었으나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로 정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대리구매 시도가 급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작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리구매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복권처럼 담배도 1인이 하루에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 지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이 맞추셨던 친구가 바로 상암중 친구인데 저를 보자마자 준비 잘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준비는 잘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엄청 떨리는 목소리를 하더니 이렇게 당차게 발표를 잘해줍니다. 자, 우리 상암중학교의 발표였고요. 두 번째로 발표할 친구는 바로 천암중학교입니다. 천암중학교 이서연 학생이 바로 담배 구매 QR코드 인증제라는 흥미로운 정책을 제안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천왕중학교 한울의 발표를 맡게 된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담배 없는 세대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으로 담배 구입이 가능하며 담배 구입을 위해선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흡연 규제 정책도 다양합니다.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흡연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정책은 흡연자를 줄이기엔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청소년 시기에 담배 구매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률을 줄이기 위한 담배 구입 시 QR코드 인증제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QR코드 인증제란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발급해주는 QR코드 인증제도로 QR코드를 사용해 판매처에서 확인을 받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R코드를 발급받으려면 첫 번째,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하기, 두 번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기,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성별, 통신사, 전화번호, 내 외국인을 입력하고 입력한 전화번호로 온 인증번호를 앱에 입력한 후 본인 인증 및 성인 인증 마치기, 네 번째, QR코드 발급받기. 이러한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후 발급된 QR코드를 판매처의 인식기계에 인식시켜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입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겠지만 막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자주 잃어버려 본인 것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소유할 수 있고 위조되거나 무단 배포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QR코드 인증제가 시행된다면 매일 새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로그인을 할 때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해 본인 소유가 아닌 계정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단 배포되거나 유출된다는 주민등록증의 단점을 쉽게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드가 인증기기에 찍혀야만 담배 구매가 가능하기에 코드 조작이 어려워 쉽게 위조되는 주민등록증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QR코드 인증제가 시행된다면 본인의 QR코드를 타인에게 유출 시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앱 자체에서의 캡처를 불가하게 만들어 QR코드를 사고 파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새로 로그인을 할 땐 본인 인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만들어 본인 소유가 아닌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정말 유용하게 쓰였던 QR코드 인증제를 담배 구입에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QR코드 인증제로 성인이라면 로그인부터 인증까지 누구든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은 매우 까다로운 정책 덕분에 담배 구입이 불가능해져 담배 접근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QR코드 인증제라는 이 정책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흡연에서 조금이나마 멀어지고 더욱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중학교의 발표였습니다. QR코드와 또 연계를 했던 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 다음은 보성여자중학교 발표인데요. 황지효 학생이 미디어 속 담배 노출 경고 문구 삽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준비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미리 조정을 조금 해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키에 맞춰서 편하게 옮기셔도 되니까. 네. 준비되면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정책 발표를 맡게 된 보성여자중학교 황주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정책 제안 배경, 정책 내용, 정책을 통한 기대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기 앞서 정책을 구상할 당시 저희의 정책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을 구상할 당시 저희는 저희와 친구들이 평소에 담배를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미디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웹툰이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미디어 콘텐츠들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주로 보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담배가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웹툰, 드라마 등에서도 흡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캐릭터들은 꼭 멋있는 캐릭터들이 딱 담배를 피면서 멋있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담배에 대해 부정적이기보다 오히려 멋있는 이미지와 미디어 속 담배 과다 노출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들을 보면 미디어 속 절반 이상에서 흡연 장면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사이트에 담배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연관 검색어와 자료인데요. 이처럼 담배 리뷰만 검색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그냥 담배만 검색했는데 연관 검색어로 담배 리뷰, ASMR, 추천
필 때 듣기 좋은 노래 등등 부정적인 이미지보단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 보이죠. 이처럼 담배에 관심이 생겨 한번 피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청소년들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미디어 속 담배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미디어 속에서의 담배 노출을 막기 위해 흡연 관련 미디어 콘텐츠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도 이렇게 흡연 장면이 나올 때면 하단에 작게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렇게 학생들이 웹툰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할 때 경고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의 기대 효과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매체에서 폭력적인 내용이 나올 시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경고하는 것처럼 담배가 나오는 매체 또한 경고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보는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어떤 물질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으며 담뱃갑의 그림처럼 뇌리에 꽂히게 하여 확실히 경고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사진을 딱 보니까 저도 그때 슬라이드랑 이제 발표가 기억이 바로 나더라고요. 아, 우리가 미디어를 이렇게 되게 쉽게 노출을 시켰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원중학교에서 발표를 준비할 텐데요. 서원중학교 공민서 학생이 체크카드 어플과 교육을 연계한 금연 포인트 제도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금연 포인트 제도 하니까 또 다시금 내용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발표한 친구들이 조금 더 내실을 좀 다졌다. 내용에 조금 더 고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친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면 우리 서원중학교 발표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중학교 공민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체크카드 어플과 교육을 연계한 금연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 흡연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연 홍보 인지율이 최근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금연에 대해서 더욱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과 홍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 신종 담배들의 사용량이 증가해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금연을 위해 여러 매체가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인식하는 청소년이 줄고 있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금연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금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청소년 체크카드에서 찾았습니다. 이번 연도에 실행된 청소년 결제수단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무려 55%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한 또래 친구들도 체크카드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쉽게 금연을 접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금연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연 포인트 제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금연 일수가 쌓이면 포인트로 바꾸어주는 제도인데요. 금연 일수에 따라서 일정한 포인트가 모이고 이를 체크카드 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실제 화폐로 전환했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단 체크카드 어플에 접속하면 먼저 출석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 확인란에서 자신의 오늘 금연 유무를 체크하면 금연한 일수만큼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 쌓인 포인트는 나중에 실제로 체크카드 화폐로 전환하여 쓸 수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에 학교 혹은 보건소에 설치된 니코틴 측정기를 이용하여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인증이 끝나면 이를 체크카드 화폐로 전환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흡연자나 흡연자 모두 오늘 담배를 피지 않았더라면 공평하게 출석 체크가 가능하고, 비흡연자의 경우 오늘 니코틴 수치를 계속 유지할 시, 흡연자의 경우 원래 담배를 피웠더라도 니코틴 수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떨어질 시에 금연이 인정되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석 체크가 끝나면 미션 수행이 가능한데요. 짧은 금연 기사나 칼럼을 읽고 OX 퀴즈 풀기, 금연과 관련된 소감문 작성 및 댓글 남기기, 건강을 위한 체육 활동하기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연 관련 문제를 풀면서 금연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고 건강한 신체 활동이나 취미 관련 문제를 풀면서 취미 관련 생활을 권하여 담배를 멀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11 퀴즈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기사를 보여주거나 퀴즈를 풀게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가 금연 포인트 제도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학생들의 금연 의지를 더 격려하고 학생들에게 해당 제도를 더 알릴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이벤트를 더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금연 챌린지입니다. 한 달 동안 모은 금연 포인트가 가장 많이 쌓인 순서로 기프티콘 혹은 문화상품권을 수여하여 추가적으로 금연을 격려할 수 있는 챌린지입니다. 비흡연자, 흡연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수여할 수 있고 학생들의 금연 의지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연 투게더 활동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금연 쇼츠 영상 제작 및 이행시, 웹툰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또한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하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체크카드 금연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체크카드와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은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에 금연 포인트가 쌓여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금연 실천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어플 내에서 여러 이벤트를 통해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담배 근절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체크카드 금연 포인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버무려서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비흡연자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나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신초등학교의 발표입니다. 성신초등학교 김용규 학생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교 흡연 예방 교육 제안 발표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초등학교의 김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흡연 예방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1. 정책 제안 배경 2. 정책 제안 내용 3. 정책의 기대 효과 4. 근거 자료입니다. 정책 제안 배경입니다. 기존 흡연 예방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이론, 설명 위주의 수업, 유해성만을 강조한 단순 반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성신초는 코로나로 인한 체험학습이 불가할 때 VR 기기를 활용한 간접 체험학습으로 수영, 남극 체험, 세계여행 등의 콘텐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 큰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정책입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학생의 디지털 기기 보급률은 현재 50.6% 수준이고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디지털 기기는 0.33대로 지역별 격차도 3배는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기 활용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VR을 통한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입니다. 내가 혈액이 되어 돌아다니며 흡연 시 발생하는 현상들을 체험할 수 있는 VR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흡연 시 발생하는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험하여 흡연의 해로움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예방의 메시지를 담은 게임을 개발함으로써 흡연으로 생기는 나쁜 물질들이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스스로 물리치는 게임을 개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입니다. 디지털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정책과 VR을 통한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VR 기기를 통한 가상현실에서의 체험과 게임, 메타버스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 코딩 등 교과 과정과의 연계로 흡연 예방 효과의 극대화 및 학습 능력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함께했던 초등학교 우리 학생 대표로 발표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발표입니다. 우리 고등학생 친구의 발표인데요. 대원고등학교에서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흡연 검사 추가라는 주제로 이게 앞으로 가는 발표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편해요? 네, 준비되면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노담대원 발표자 대원고등학교 이상준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흡연검사 추가에 대한 정책 제안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팀 소개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건강 관련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로 구성된 상설 동아리 매직이 있습니다. 그중 더 멋지고 똑똑한 2학년들이 2023학년도 서포터즈단을 결성하여 노담대원을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책 제안 명령 첫 번째입니다. 2022년도 학생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흡연율은 남자 6.2%, 여학생 2.7%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 고등학생은 10.4%, 여학생 3.6%의 흡연율을 보입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흡연율인데요.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 2.3%, 여학생 1.8%입니다. 고등학생보다 낮긴 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일찍이 흡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 흡연 연령이 13.5세로 빠르면 초등학교부터 흡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흡연 정도가 심한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초등 정학년 때부터 빠르면 초등 2학년에서 4학년 때 흡연을 시작했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의 금연 시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2년도에 62.7%만이 금연 시도를 하였고 남은 37.3%의 학생은 금연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하였습니다. 흡연이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금연을 시도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님도 모르며 주변 어른들에게 흡연 사실을 숨겨 흡연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서를 바탕으로 저희는 적정 시기에 흡연 학생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래의 영향을 받아 흡연을 시작한 초등 저학년의 경우는 가정에서 알기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니코틴 중독은 심해지며 고학년까지 흡연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 금연 의지가 없기도 하고 이미 형성된 친구 관계로 더욱 금연이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성인 흡연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흡연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예방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흡연 학생의 경우 처벌성 금연 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막상 금연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금연 방법의 하나라고 잘못 알거나 어른 흉내를 내고 싶거나 들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담배 사용률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제대로 된 금연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이처럼 흡연에 빠르게 노출되고 금연의 기회나 방법을 모른 채 흡연해온 학생들을 위해 대원고에서 금연 의지를 지닌 학생들을 보건소에 연계해 금연 시도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흡연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를 통해 제공하는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활용해
학생들도 실질적인 금연 지도를 받아 금연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맨 왼쪽 사진은 금연 클리닉 등록 카드입니다. 학기 초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신청자가 모집되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 카드에 동시에 등록됩니다. 보건소는 학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교는 금연 전문가에게 학생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건소 방문 일자에 맞춰 사전에 보내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미리 보건소와 일정을 맞추고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보건소가 금연 신청 학생들에게 금연 상담도 해주시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탕이나 각을, 비타민 등을 주십니다. 같이 따라온 친구들은 곁에서 보면서 같이 상담받기도 합니다. 헤어지고 난 후에는 지속적으로 금연 유지를 위해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보건소 흰 가운을 입으시고 매 방문 시 직접 니코틴 테스트를 진행해 주십니다. 학생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검사에 신뢰를 갖고 금연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보건소와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금연 실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내 보건소에서는 학생 흡연자를 발굴해내어 금연 지원하기에 어렵습니다. 이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흡연 학생을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검진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흡연검사를 추가함으로써 학생의 흡연율을 조기에 발견하고 금연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금연 시도율을 올리고 나아가 전체 흡연율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진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입니다. 이 건강검사 결과서를 보시면 기본적인 검사 항목과 그에 따른 소견, 가정에서 주최할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때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때 1학년, 고등학교 때 1학년이 있습니다. 해당 학년의 건강검진 때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역할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병원에서의 학생의 건강검진 시 흡연검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는 학교와 가정으로 전달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학생의 금연지도 및 가족 전체의 건강을 살피고 필요시 가족의 금연지도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학교에서는 흡연 학생을 파악하여 보호자와 생활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금연교실이나 강사초빙 교육 등 흡연 학생을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건소는 흡연 학생의 명단을 받아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여 학교와 일정 조율 후 학교 방문 후 전문적인 금연 상담 및 금연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 중 흡연자가 있을 때 함께 금연을 유도하고 필요시 학교에 흡연 예방 강사를 파견해 줍니다. 정책이 반영된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예시입니다. 빈칸으로 있던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에 흡연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종합소견 및 가정에 조치할 사항이 즉 가정 내 금연지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의 흡연 사실을 알게 되고 즉각적으로 금연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책 제안 내용을 종합하자면 우리나라는 학년기 동안 총 4번의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건강검사 시 흡연검사를 추가해서 진행하면 모든 학생에게 하는 검사이니 학생 입장에서 흡연검사가 자연스러운 검사 중 하나라고 인식되고 빠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흡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금연지도를 통해 학생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마련해 조기 흡연하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동의를 얻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이와 같은 금연 실천을 독려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학생이 금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입니다. 학생 개인에게는 학년기 때 이뤄지는 건강검사로 흡연검사의 당연함과 건강에 있어 흡연은 나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금연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건강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금연해야겠다는 긍정적 시도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의 흡연 실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호자가 직접 금연 지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 내 흡연자가 있다면 함께 금연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학교는 학기 초에 흡연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어 흡연 학생 대상 교육 및 생활 지도를 통해 학생 관리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저학년에서의 금연 교육이 이뤄지고 흡연 학생은 당연히 금연 교육이 이뤄지니 학교 전체가 금연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보건소는 학교 또는 병원으로부터 흡연 학생 명단을 받게 되어 지역 보건소에 자동 등록이 되어 흡연 학생들이 보건소에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며 가족 중 흡연자까지 함께 금연에 참여하면 지역사회 전체 흡연 예방 사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정책의 한계점 및 제언입니다. 검사비 추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가정, 학교, 병원, 보건소의 상호 협조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검사 방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금연 지도도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6개 학교의 발표를 모두 함께 했는데요. 아무도 빨리라고는 안 했는데 굉장히 속상으로 들려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진행을 막 체계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딱 맞게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한 5분 정도 무대 정돈 후에 2부 저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 패널분들 모두 함께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볼 테니까요. 잠시 휴식 후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들도 함께해 주시니까 저희 2부 토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는 동안 우리 패널분들은 미리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뒤쪽에는 아마 이름표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 분 한 분 패널분들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직접 발표해준 제안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현재 또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본 시간은 우리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희 교수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조성희 교수님은 또 2016년부터죠. 학교 흡연 예방사업 지원단 단장으로 역임하면서 정말 이 사업에 관련돼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또 애정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여러분 박수로 우리 조성희 교수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진행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지원단으로서 같이 이 교육청 교육진흥원과 같이 활동한 지가 벌써 여러 해 됐는데 이제 드디어 국회에 진출해서 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학생들 이야기에 또 일종의 맞장구 내지 또 더 이제 큰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교 현장 또 교육 현장에서 또 저희 그 보건 현장에서 일을 해주시고 계신 담당자 선생님들 모셔서 또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학계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3분 계셔서 이 3분들께는 한 8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직접 이제 실무 현장에서 실무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약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끊지는 않겠지만 적절히 잘 조절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로 모실 분은 김현숙 교수님이시고 대한금연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신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심사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저희가 금연 흡연 예방을 했을 때는 저희 성인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정책 위반의 건의를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학생들 시각으로 보는 이 정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했지만 어른들이 볼 수 없는 어떤 사각지대를 여러분의 해안으로 정책 안으로 이 개적 속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팀 말고도 사실은 여러 정책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원래 보건 건강 쪽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이제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건강 검진을 할 때 이제 담배 흡연 여부에 한다는 것을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단지 여기에 온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찬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빗하게 노출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또 흡연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뚫고 한번 정책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편의점 담배 그 광고 내지는 판매 문제인데 이 또한 그 담배를 판매하시는 분과 첨예한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직접 담배를 팔고 또 그 광고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처해있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청소년들을 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그 편의점 내에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담배 광고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바깥에서 담배를 보지 못하고 시트지를 원래는 비치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그걸 떼고 이제 그 금연 광고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한 편의점 내에 그 담배 광고와 그리고 금연 광고가 생존하는 유율배반적인 동거가 그 편의점 내에 생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또 담배를 팔게 되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담배의 광고나 이런 걸 많이 노출될수록 흡연의 기회가 훨씬 높은 걸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담배를 판매가 금지되지는 쉽지 않겠지만 광고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곳에서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우리가 논의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그 학교 주변은 크게 두 가지 금연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상대 보호 구역, 하나는 절대 보호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 보호 구역은 이미 금연 구역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문제는 없는데 아직도 상대 보호 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가 상대 보호 구역인데 이곳은 아직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사실은 가장 좀 시급하게 예비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등교를 하는 그 상대 보호구역이 빠른 시간 내에 금연구역화 되어져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정책화 그 이슈가 돼서 학생들이 건강을 이해하는 요소를 없애는 것, 그게 이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덴마크나 아니면은 뉴질랜드, 최근에 영국까지 이게 토바코 프리 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을 주요 국가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현재 18세 이상의 경우는 담배를 사지도 피우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만 14세 이하의 사람들은 담배를 사지도 피우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하나의 챌린지처럼 해서 좀 운동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모크 프리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고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좀 챌린지식으로 해서 운동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 국회 토론회나 아니면 학생 중심 흡연 예방 정책을 보면서 이게 단지 서울시 교육청에서뿐만 아니고 물론 다른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중심이 돼서 흡연 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담배 없는 세상, 담배 없는 세대 이렇게 그 운동을 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제안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제안을 더욱 강화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김현숙 회장님이 이끄시는 대한금연학회는 금연 분야의 학술단체로서 대표적인 학회이고 또 오늘 행사를 같이 공동 주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자로는 서강대학교 유현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유현재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 교수님으로서 헬스 커뮤니케이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신문학과 유현재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 여기 대법원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이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신박과에 있는데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미디어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헬스와 관련해서 하면 소통은 소통인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그걸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발표한 거 전부 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 영역과 관련해서 몇 개만 있고 제가 원래는 좀 체크를 많이 해놨었는데 이것도 좀 뭐랄까 고쳐줘야지 그랬는데 또 그 발표하는 여러분들 음악을 보니까 그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편하게 좀 적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 중에 편의점이 얘기가 나와서 저도 아까 이성규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편의점에 막 여러분들 들어가서 뭐부터 눈이 띄고 막 이런 연구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가 보여줬던 그 신문기사도 제 연구를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좀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뭐가 문제고 막 이런 것들이 저희 또 아재들이 이렇게 보면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뭐가 이렇게 막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조금 그랬습니다. 저는 편의점이라는 이 공간 혹시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몇 개쯤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몇 개쯤 있는지 아세요? 말씀 안 하실 거죠? 제가 5만 5천 개가 넘었습니다. 5만 5천 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5만 5천 개가 넘는 미디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미디어잖아요, 미디어. 그래서 그게 참 영역의 공간이기도 한데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분명히 청소년한테 팔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이없는 어떤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담배 회사들은 전부 다 거기 돈을 주거든요.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광고를 여러분들이 다 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는 건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썼는데 그 글 제목이 뭐였냐면 그 10년 뒤 우리나라 흡연율 편의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이치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제가 어떤 소개를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6번씩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 번 뭐 김밥 먹고 뭐 먹고 막 이러는 근데 6번씩 가는데 거기에 담배 제품이 너무 많고 막 이런 그다음에 막 그 LED 막 설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참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조금 뭐랄까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물론 이제 만약에 평가를 제가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 이것저것 정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막 꿈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뒤처리는 어른들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근무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못 팔게 한다거나 아니면 유해 시설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편의점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조금 제가 약간 뭐랄까 좀 무서운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방향은 육방향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거 이번에 발표한 제목이 정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정책과 관련된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책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 효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짜 옳고 막 이런 것들대로 세상에 돌아가면 너무나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도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치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몇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받아들여질까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넛지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 넛지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근데 그런 큐를 봤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고 편의점을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좀 청소년들도 보호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발표를 듣다 보니까 아 이게 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 편의점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담배값은 뭐 경고금이 어떻고 그다음에 혹은 플레인 패키지로 해가지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사례가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담배 회사라는 데가 굉장히 강력한 곳이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곳이라서 그런데 주요 사용자인 청소년들이 만약에 이런 의견을 펼쳤다. 그럼 이거는 언론에서도 이걸 안 받아 적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뭐 언론에 보도가 되겠죠. 아까 사진 엄청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책임지시겠죠. 그러면 그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민주적인 형태로 바톤을 타고 올라가서 정책이 되면 받아들이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게 차츰차츰 조금씩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면 비행기에서도 담배 폈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담배 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실내에서 담배 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분 뭐 바로 뭐 누군가 경찰 들어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마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미디어 속에 경고 문구 만들자고 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저도 생각하고 여기 이성계 박사님 생각하고 막 그걸 경고 문구를 그 인도처럼 스모킹 킬스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막 소닉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가 나왔을 때 막 딸랑딸랑 이렇게 할 건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걸 누군가 방해합니다. 누가 할까요? 굉장히 많은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들고 오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토론문에도 썼습니다만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은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 먹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막 그러면 항상 가치에 충돌입니다. 왜 그러면 나한테 이게 중요하죠. 저 사람들한테 저게 중요해요. 근데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전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찌 보면 약간 추상적인 어떤 그런 진양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것이죠. 뭐 저랑 나중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인데요. 그 흡연 교육을 할 때 이제 뭐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수업 시간에 AI 엄청 쓰고 막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음 단계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어른들이 테마 장사 많이 합니다. 테마 장사 많이 하고 AI 뜰 거야, 메타버스 뜰 거야 막 이러면은 그럼 여러분 혹 해가지고 다 코딩돼가지고 하잖아요. 좋은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새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금융과 관련된 뭔가 정책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얘기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처는 또 어디 적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또 넘어서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하나하나의 울림이 또 큰 메아리가 되어서 그런 과제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의 센터장이신 이성규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성규 센터장님은 이 분야에서 아주 수십 년 연구를 하시면서 또 많은 이제 논문을 내시고 더 수십 년보다 젊으셨나요? 많은 논문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인용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제일 열심히 듣고 계시는 분이 사진 작가님이 지금 제일 열심히 듣고 계시는 거 같고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열심히 듣고 계시는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너무 열심히 듣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학생분들도 참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에 이렇게 딱 오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분명히 인사했던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고익감님 정도 되면 엄청 높으신 분이거든요.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없어요. 근데 원래 그래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꿈을 깨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원래 국회의원은 없는 겁니다. 원래 인사만 하고 가는 게 맞고요. 저분도 바쁘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내용 결과를 행사를 주관한 쪽에서 정비를 해서 의원실에 다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실에 있는 비서관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다 하십니다. 제가 토론에 많이 다녀서 알거든요. 절대 없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모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결국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부교육관님 오늘 다른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 바쁘신 분이죠. 그렇지만 여기 지금 우리 지원단의 국장님 계시죠? 교육청의 사무관님 계시죠? 복지부의 과장님 계시죠? 저기 서울시청의 주관님과 계시죠? 여러분 이런 멤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감히 보장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시는 얘기들이 정말로 필요한 곳곳에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사실은 목소리가 떨리는 이유가 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원래 이 행사를 나 울 것 같아. 원래 이 행사를 정말 그 5년쯤 됐지 않습니까, 교수님? 처음에 1회 때부터 제가 1회 때부터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같이 얘기하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끊임없이 제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 국회 가서 합시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 준비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고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현실로 딱 일어나니까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감동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둘째치고 안해. 내용은 사실 뭐 우리가 이 행사 준비하기 전에 학생분들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은 학생들 내용들조차도 사실은 참 감동의 물결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날이 참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자님들 자리가 저 뒤에 있어요. 행사 주최 측이 잘못하신 겁니다. 기자님들 자리 앞에 빼야죠. 그런데 얼마나 학생 중심이면 학생들이 다 앞에 있고 기자분들이 다 뒤에 있잖아요. 근데 기자분도 지금 많이 계세요. 저분들이 열심히 기사를 써서 여러분들이 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보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학생들이 하신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저도 막상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유인재 교수님이 아까 뭐 꿈을 깨는 듯한 얘기를 했죠. 이 뭐 정치가 그렇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현실이 그래요. 근데 저도 그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앞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던 뉴질랜드 사례가 있었죠. 뉴질랜드가 지금 엄청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한 이틀 사이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질랜드가 우리의 꿈을 깨듯이 전 세계 담배 규제 정책 하는 사람의 꿈을 깨듯이 정책이 후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나타나서 갑자기 기존에 하려고 했던 강력한 정책을 안 하겠답니다. 엊그저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담배 규제 정책 하는 사람이 공군에 분에 차서 전 세계에서 성명서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정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그게 국민에게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론이죠, 여론. 근데 이 여론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여론하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여론은 차원이 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이 알고 있는 그 정치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막 정책이 뒤로 가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보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끝까지 싸워나가면 그런 정치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강력하게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저는 그 청소년들 우리 그 편의점 고용 금지하는 거 제가 우리 교수님이 저보고 몇십 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정말 한국에 와서 한 20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청소년들 편의점 고용 문제 얘기하시는 건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그 학생이 발표할 때 시행령, 법까지 다 하면서 법 조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까지도 얘기해 주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고 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QR코드 사실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도 사실 들 겁니다. 정말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QR코드에 막 성인 인증을 해가지고 담배를 산다. 근데 마지막 끝말씀이 참 멋있었어요. 이미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해보셨잖아요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설득력 있게 와닿았는데, 근데 이거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제 담배세가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할 겁니다. 분명 언제나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밀수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QR코드가 만약에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두 발의 토끼도 잡을 수 있겠다. 청소년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올라갔을 때 밀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 생각도 살짝 들기는 들었습니다. 뭐 무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또 너무 터무니없거나 혹은 너무 먼 길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주제들이야 정말로 중요한 얘기들이고 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미 법안으로 올라와 있거나 또 그런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일이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효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이 나름대로 리딩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다른 전국의 교육청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성규 센터장님 많은 또 현장 교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학생들 발표에 대해서 적극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분 전문가 분들의 토론 내용은 또 저희 자료집에도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5분의 토론자로서 현장 교육과 이 보건 사업의 책임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많은 시간 못 드리고 5분씩밖에 못 드리지만 또 현장에서 같이 느끼신 많은 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대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귀한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대명고등학교 박치동 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영고등학교. 죄송합니다. 대영고등학교. 네. 오늘 그 엄정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6 학생들의 그 발표를 듣고 뿌듯하고 당차고 학교 선생님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존에 우리가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을 약간 되짚어보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물었더니 이런 것은 효과가 1도 없다. 어떤 건 효과가 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조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의 1번은 2번과 약간 겹쳐서 넘어가는데 아까 성심초의 김영규 학생이 학생에게 하는 흡연 예방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제가 물었던 학생 모든 학생들이 다 그거 담배 피우는 학생은 듣지도 않고 담배 안 피우는 학생은 어차피 안 들어도 안 피니까 안 듣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 흡연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했는데 그것 효과성이 낮다라고 답한 것을 보면 늘 우리가 그렇게 하죠. 단순한 그 방송실에서 동영상을 틀어주고 보도록 한다든가 담배 폐해 같은 거 그리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방송실에서 전체 이제 방송을 한다든지 또 강당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단순히 강의식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단순히 훈화 아니면 학교장 훈화 이런 것은 거의 와닿지 않고 효과가 없다.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효과성 중간 정도라고 판단되는 것은 전문가가 강연을 하신 것을 들은 다음에 소감문을 억지로라도 작성해서 쓰도록 하고 그런 것을 포상을 한다든가 뭐 무슨 어디 반영한다든가 그러면 조금 열심히 비교를 듣는 경향이 있고 공모전을 해서 생기부에 적어준다든가 발표하도록 한다든가 우리 세 분은요
특기사항 이런 데 적어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상담 같은데 어디 방문해서 하는 거 이런 것이 중간 정도 효과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학생 참여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하여튼 뭐 100회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 활동과 연계하고 캠프 활동과 연계하고 학생 자치 활동과 연계해서 하고 부모님과 함께 하고 또 흡연 학생만 찾아서 하는 것은 낙인 효과 같은 것도 있으니까 친한 친구와 함께 하는 1박 2일 활동도 하고 각종 체험 활동도 하고 또 금연 취미나 이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조사가 대략 됐고요. 아까 학생이 말씀한 것 중에서 저한테 가장 임팩트를 줬던 것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 건강 검사할 때 흡연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넣는다면 학교에서 그 데이터를 학생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학생부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학생 지도할 때 그 학생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겠다 하는데 큰 임팩트가 있었고 우리 부장님 말씀이 그게 이제 정부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보건소와 병원과 연계해서 학교로 그 데이터가 넘어오면 학교에서 지도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는 정말 이제 그게 어린 학생들은 담배를 못 사는 효과 그리고 건강이 공공재로서 전 국민이 건강해야 비용도 줄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담배 피워도 됩니다라는 QR코드에 인증이 있어야 담배를 피우도록까지 연계가 된다면 지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연계가 된다면 성인한테도 학생한테도 매우 좋은 정책이 아닐까라고 친구가 말한 것을 조금 추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글에 보니까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 30일 이내에 당신의 부인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책을 미국에서 펴냈는데 한 달 동안 2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 나도 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책에 오타가 한 글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여러분 생각나시죠? 와이프를 W를 L자인데 잘못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How to change your life in 30 days. 더욱 놀라운 것은 한 달 동안 딱 2권이 팔렸답니다. 이제 상당히 저는 와닿아요.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특성이 아닌가. 흡연도 정말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내가 먼저 인식을 해서 나부터 바꾸는 노력을 우리 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선 교육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지 늘 고민하시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토론자로 모실 분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관 학교보건팀의 이민학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입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흡연 예방을 하는 게 2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있고 서울시 교육청 산하기관으로서 학교보건진흥원이 있고 부장님이 나와 계신데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흡연 예방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기획을 저희가 맡고 있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안전진흥원에서는 이제 각 사업별로 사업 계획을 꾸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우리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안해주신 정책 아주 소중한 정책 아주 잘 들었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주역이 될 그 향후 2년 아니면 10년 안에는 진짜로 담배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소중한 정책은 저희가 다 모아서 그 향후 저희가 그 서울시교육청 그 그런 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저희가 참고해서 좋은 정책이 마련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뭐 별도로 준비한 자료는 없었는데요. 우리 앞서 우리 김현수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학교 앞은 그 학교 출입문에서 50m는 절대 보호구역 그리고 200m는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담배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나 다 유해하다고 하는 걸 다 인식을 하는데 현행 규정상 그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조례라든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조례라든가 아니면 자치구 조례로서 학교 절대 보호구역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절대 보호구역이 아닌 그 나머지 상대 보호구역 학교 담배락도 상대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런 데서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우리 정책 제안 우리 학생들 발표해 주셨지만 편의점 뭐 일반 앞에 학교 앞에 있는 슈퍼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팔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규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금연 규제라는 게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살아가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의 안전 그다음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는 정책이 발의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어른들이 오늘 자리에 모인 거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그 부분 잘 고민해서 조만간 그런 정책이 발의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보건의 이 정책을 맡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 또 풀어야 될 과제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로 모실 분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보건급식부 부장님이신 윤덕섭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윤덕섭입니다.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우리 팀장님 자리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서울의 학생들이 흡연율이 전국에서 7위, 6위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흡연율 높은 수치죠. 그래서 그때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갑자기 80억 원이라는 돈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건강증진기금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네, 서울대학교 조성희 교수님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서울의 학생들의 흡연율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정말 큰 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 2위, 그러니까 남학생은 전국 1위의 낮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어요. 평균 수치를.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에 물론 이제 코비드도 있고 그랬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이런 성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돈을 보내주시지만 이것을 잘 운영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잘 운영해서
이것을 좀 효과성을 거두어야 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8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인력은 부족한데 예산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인력 구성 차원도 이 아까 이성주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수합을 해서 이런 원고나 우리 학생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부교육감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교육감한테도 또 보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내용은 그렇게 되고요. 1기 5년 동안에 우리가 1기를 했고 2기는 또 다른 5년을 준비했는데 그다음 1기는 우리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1기 5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또 다른 2기는 우리 학생이 중심이 되는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흡연 예방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나 또는 이제 서울학교보건진흥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먼저 이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이 부담금을 확보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야.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교수님과 유승현 교수님 감사드리고 이성주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정규 인력 충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잘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제안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원단이 구성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원 좀 혹시나 추가해 주실 수 있으면 유관기관 네트워크나 조사나 통계나 포럼이나 뭐 토론이나 성과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자리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증진 개발하면서도 좀 더 이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보탬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흡연 예방 사업을 기획을 하시고 또 키워오신 책임 역할로서 아주 귀중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자로 모실 분은 서울특별시의 시민건강국의 스마트 건강과의 보건사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지혜 주무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에서 일하고 있는 최지혜 주무관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날씨 굉장히 춥다 그래서 저 굉장히 껴입고 왔는데 이 안에가 지금 아까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다 얼굴이 빨개지고 막 힘든 와중에도 지금까지 조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사실 토론회 많이 다녀봤지만 보통 이 정도 토론회가 진행되면 한 3분의 1 이상은 다 주무시거든요. 한 명도 자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 진짜 여러분들의 이런 열기와 이런 거에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해주신 제안들 중에 사실 굉장히 놀라운 제안들도 많았고 저희 이제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했던 제안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돼서 그것도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또 제안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에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편의점 내에서의 담배 광고와 진열 금지를 더불어서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편의점에서의 담배 판매 금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개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시만의 노력으로는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죠 WHO라든지 미국 블룸버그 재단이랑 협력하는 프로젝트 안에 요거를 넣어서 어떻게든 요거를 이제 통과시켜 보려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이제 오늘 딱 제안해 주신 굉장히 아까 놀랐는데 그 지자체에 있는 담배 소매인 지정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복지부 상원 이제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 담배와 관련된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담배사업법이 있습니다. 근데 담배 소매인을 지정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런 관리하는 법은 기재부에 속해 있는 담배사업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이제 시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조차까지 그 이제 기재부의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큰 그런 장애물과 난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린 것도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타 부서에 있는 기재부의 담배 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너무 많은 허들을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시 안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런 금연사업과 국민건강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담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서 간의 장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개정까지는 가지 못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선에서 일단은 그 마무리가 이제 협력 작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오늘 그 법조항을 굉장히 이제 마지막까지 상세하게 딱 짚어서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시교육청하고 서울시가 같이 이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법 개정도 그렇고 제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자체라든지 행정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책의 수혜자인 여러분들의 노력과 이 현장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게 정말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많은 제안 주신 좋은 정책들이 진짜 그 실질적인 정책으로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이거를 이제 발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기간에 좀 더 이걸 계속 발전시키고 좀 더 목소리를 내주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어느 선까지는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저희 같이 하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 정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정책의 파트너로서 또 우리 학생들이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자로서는 마지막이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보건 정책, 특히 건강 증진과 관련된 정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과 정현희 과장님을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 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엄마 미소로 보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자리에 고쳐 앉고 정말 제대로 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른들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어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책 제안 하나하나를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근거 자료들 조사 하나하나 다 해서 정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안이 다 나오는 것들을 보고 정말 어른들도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과거에도 좀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사실 금연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정책 파트너는 아동 청소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그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 유현재 교수님이나 이렇게 이제 꿈은 크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에 공감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냐 아니면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이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현된다. 그걸 저도 어른들도 그런 걸 경험을 하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저도 이제 1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법 제정 안 되고 개정 안 되고 내 전임도 못했고 나도 못했고 내 후임도 못했는데 그 다음번 후임 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담배 유해성관리법이 이제 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10년 동안 시도해서 제정법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정책 제안들이었고요. 그런 것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고민을 할 거고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제안해 주신 그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정인영 과장님 또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토론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세션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향을 맡아서 수고해주신 주성희 교수님과 8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국회에 왔습니다라는 멘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 국회에 온 거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도 여태 동안 이제 조성희 교수님도 뵀었고 센터장님도 여러 번 이제 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진짜 가는 거예요? 갈겠는데요? 왔네요? 이렇게 그 다음이 또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른들의 또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담배 흡연에 대해서 청소년들 고민과 의견을 또 공유를 하고요. 전문가분들 의견까지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대화가 정말 심도 깊고 또 진지한 대화들이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앞에서 마이크를 직접 주면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없는 자리에서 편하게 많은 시간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주인공이죠. 앞쪽에 위치한 청소년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 또 소중한 일원으로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음이 더욱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